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하고 물리 관련된 운동량과 충격량, 뭐 이런 중력,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부 풀었지만 안 되는 부분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을 운동하고 있다. 이 질량이 3kg인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을 작용하였더니 3초의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2배가 됐다는 거야. 충격량이 얼마냐? 라고 그랬는데, 야, 충격량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F 델타 T는 mv-mv0 이렇게 써놓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물체의 충격량, 처음에 충격량은 15kg m/s 되겠다. 그런데 3초 후에 물체 운동량이 3초 후에는 이거의 2배가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 빼기 이거 15가 되겠지. 그래서 kg m/s 되지만 충격량을 얘기할 때는 단위도 뉴턴 세크로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가 충격량은 15 뉴턴 세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라고 선생님하고 계속 풀었죠. 자, 같이 다음 문제 보죠. 또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 F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충격량이다. FT 그래프에서는 요거의 면적이 바로 충격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면적을 구해보면 80이 되죠. 80 뉴턴 세크. 그럼 6초 동안에 80 뉴턴 세크만큼의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충격량 알아요. 이렇게 mv-mv0 이렇게 됐거든요. 정지해 있었다는 거야. 정지해 있었다.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80은 20kg짜리가 됐으니까 20의 v 이렇게 나타낸다. 따라서 v는 4m/s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다음 문제 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충격량이에요.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정지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면적이 얼마냐? 를 보면 20N라는 거죠. 20N.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받지 않는 경우의 운동이죠. 이런 경우에는 힘을 받지 않는 경우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힘을 받지 않을 때 운동을 우리가 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힘을 받죠, 지금. 힘을 받는 경우에는 무슨 운동해요?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짓이 되는 거고, 0에서 4초 동안 스톤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충격량이 4초 동안의 충격량이 20N세크니까 20N세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4초일 때 스톤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 4초일 때 F 델타 T mv-mv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정지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충격량이 20인데 요 질량이 얼마야 지금? 4kg짜리죠. 그리고 V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V는 얼마야 돼? 5m/s라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겠습니다. 4번.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m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고 0부터 t까지 물체 힘이 작용했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죠? 그러면 T1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T1일 때 질량이 m이라고 했고 속력이 V잖아요. 이거 MV죠. 이거 MV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참인명제네요. T2일 때 관성이 작용한다. T2일 때 등속도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받지 않을 때 운동합니까? 그 다음에 0에서 T1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T1까지 0에서 T1 여기까지죠. 여기서 운동량이 MV고 여기서 운동량이 0이니까 MV만큼 운동량이 변했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이 MV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디귿번도 참이었죠. 디귿번도 참이다. 5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5m/s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던 질량이 2kg인 물체의 크기가 10N인 일정한 힘이 작용했대. 속력에 10m/s가 되는 직선 운동을 했다면 이 충격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1번.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했죠? 2번.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 델타 T는 MV-MV0로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를 얘기하세요. 충격량은 I는 F 델타 T로 나타내는 거니까. 자, 먼저 1번부터 해결해 볼까요? 충격량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질량이 얼마야 지금? 질량이 2kg짜리에 2 곱하기 나중 속도가 10이었고 그 다음에 2kg짜리가 처음에 속도가 5m/s 했으니까 이거 1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충격량이니까 뉴턴 세이크. 뭐 이렇게 하고 뭐 얘네들 단위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만 충격량을 얘기할 때는 10뉴턴 세이크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I는 F 델타 T 이렇게 했잖아요. 힘이 작용한 시간 구하라. 충격량이 지금 10뉴턴 세이크라는 거야. 힘이 저기서 10뉴턴이 작용한다고 했고 델타 T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델타 T는 1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철수와 영희가 서로 밀겠다 이런 거잖아요. 밀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때 충격량 서로 같을 거야. 그러니까 철수의 F 델타 T나 철수거나 이게 철수거나 영희의 F 델타 T 충격량은 서로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충돌 직전에 멈춰 있었겠지. 처음 속도가 0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철수의 운동량, 그 다음에 철수의 속력. 이건 영희의 운동량, 영희의 질량, 영희의 질량과 영희의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철수가 질량이 크고 영희는 질량이 작대요. 그러면 속력이 곱해서 서로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작고 얘는 커야 되겠지 않겠어? 그래야 같아지지. 그러니까 서로 미는 동안 철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영희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거야.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서로 미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수하고 영희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밀고 난 후에 떨어졌을 때 속력은 철수가 영희보다 작다. 철수가 영희보다 작아야 돼. 왜냐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문제. 그림은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이 2m인 됐어요. EM인 물체 B를 향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표는 A와 B가 충돌할 때 충돌 전후 A의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충돌 전이고 이건 충돌 후에 A의 속력입니다. 4V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4칸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V만큼 같다. 이거 한 칸에 해당되는 그죠? 여기 이게 하나하나가 V라고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A가 저기서 운동량이 변하잖아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A의 충격량일 것이고 그 충격량이 B가 받은 충격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F 델타 T는 MV-MV0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나타내 보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 A 지금 B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크기가 같다. 방향은 반대였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니까. 그래서 질량이 얼마였느냐면 질량이 m이라고 그랬고요. 나중 속력이 마이너스 V라고 했고 질량이 m인데
처음 속력이 4V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5MV라고 나올 텐데 크기만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5MV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5MV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이다. 다음 문제 볼까요? 그림은 질량이 0.2kg 장난감 자동차 속력이 5m/s를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한 후 정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난감 자동차가 벽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0.05초다. 장난감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지금 가번 문제. 가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가번을. 충격량 구하라 했으니까 F 델타 T는 MV-MV0라고 되겠지. 이렇게 MV-MV0라고요. 그래서 0.2kg짜리라고 했고 나중에 속력은 0이에요. 마이너스 0.2kg짜리였고 그 다음에 속력이 5m/s.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kg m/s 이렇게 될 텐데 충격량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충격량은 1N라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나번은 어떻게 돼요? 나번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 했어요.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나번 I는 F의 델타 T야. 충격량은 이 충격량이 지금 1N래요. 근데 힘을 구하라 했으니까 F죠. 시간은 0.05초 걸렸대. 0.05초가 걸렸대요. 그래서 따라서 F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면 20N 되죠. 계산해 보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9번. 오른쪽 그림은 포수가 글러브로 야구공을 받아서 공을 멈추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래. 그럼 야구공은 움직여 오니까 운동량이 변하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글러브가 받은 충격량과 같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러브가 받은 충격량은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야구공의 충격량이잖아. 그 충격량만큼 글러브가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니까 기억은 참인명제가 되는 겁니다. 야구공이 글러브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글러브가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을 것이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 힘의 크기는 같은. 접촉 시간도 똑같았죠. 충격량 F 델타 T였잖아. F 델타 T. 이게 이제 공이 충격량이고, 그 다음에 글러브가 받은 충격량은 서로 같다는 거잖아.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으니까 시간이 접촉 시간 같을 테니까 힘도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비연분도 참이죠.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팔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받으면 팔을 몸쪽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접촉 시간을 길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I는 F 델타 T에서 이거를 길게 하겠다. 이거를 길게 하면 얘는 어떻게 돼? 작아져. 힘을 작게 받는다 이런 얘기죠. 충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야 되겠네요. 자, 9번까지는 대부분 좀 학교에서 같이 했던 내용이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0.2kg의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이 1kg의 물체 B를 향해서 4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A, B는 충돌 후 같은 방향으로 등속직선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것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옳은 것 골라라. A가 B에 가한 충격량은 어떻게 되느냐? A가 B에 가한. 그러면 B는 이쪽으로 충격을 받았겠지만 A는 충격을 주고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은 A야. 지금 A를 중심으로 보면 마이너스 F 델타 T는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F 델타 T는 MV 마이너스 MV0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죠? MV 마이너스 MV0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고 하거든. A가 B에 간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 이랬잖아요. A가 B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 A가 B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A의 충격량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보니까 이 충격량이 4N였으니까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4는 MV 이게 얼마야? MV가 이걸 구해야죠. 여기 초속도가 얼마야? 얘네들이 참 2kg짜리가 4m/s로 가고 있으니까 MV 마이너스 이게 얼마야 지금? 8이죠. 8. 그러니까 MV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 거예요. 4. MV가 4 kg 메타/s 이렇게 돼야 되겠지? kg 메타/s. 그러니까 A가 B에 가한 충격량 4N가 얘네들이 받을 때 충격량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억번은. 그럼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를 요게 지금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한 거죠.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를 구한 거니까 요거는 당연히 맞았고. 그렇죠? 여기서 요거는 2kg 메타/s가 아니라 4kg 메타/s라고 돼야 되겠지. 주의할 것이 4N지만 지금 여기서 본 것이 나는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 보면 4N래. B가 A로부터 받은 4N면 A는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다 해서 마이너스 4로 여러분들 계산했다는 거. 여기서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4N로 같은 것이고요.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MV를 구하라 그러니까 4kg 메타/s니까 틀렸어요. 충돌 후 B의 속력은 얼마 되느냐? 충돌 후 B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 충돌 후 B의 속력. 자, B의 대가 한번 보면 B는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만큼 받았어요? 4N만큼 받았지. 그치? 그래서 MV 마이너스 MV 제로인데 요거 뭐 멈춰 있었잖아. 정지해 있었지.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나 하게 돼? 얘가 받은 것은 4N이야. 그냥 4N 오른쪽 방향으로 받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질량이 이게 얼마짜리 하겠어요? 1kg짜리 하겠지? 1kg짜리 V 이렇게 되니까 V가 얼마 되냐면 4m/s라고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8m/s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거짓 명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11번.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공 A를 V의 속력으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시켰을 때 V의 속력으로 튕겨나온 모습을 나타냈고 나는 질량이 M인 공 B를 V의 속력으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시켰을 때 벽에 붙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얘를 V라고 V가 이쪽이면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냐면 얘는 MV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나중에 요거의 나중은 마이너스 MV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 델타 운동량의 변화량은 MV 마이너스 MV 제로인데 처음에 나중에가 마이너스 MV예요. 이 식에 맞춰서 보면 마이너스 MV의 마이너스. 저기서 질량이 MV지. MV.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이너스 EMV라고 해야 맞지. 변화량의 크기가. 그죠? 마이너스 EMV라고 해야 맞으니까 이거는 지금 틀렸어요. 기억번. 충돌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충돌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B는 여기서 얘가 운동량이 MV고 여기서 달라붙었으니까 속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운동량이 0이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이 얼마큼 변했느냐? MV만큼 변했다라고 해야 되겠지. 크기만 물어보니까 MV다 라고 나오니까 요거는 참이 되겠죠. 충돌 시 벽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충격량이 뭐예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 두 개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EMV만큼이었고 크기가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MV만큼 있으니까 그렇죠? 충격량 다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질량이 M과 EM인 물체 A, B를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던졌다. 자윤학화 시켰다는 거죠. 자윤학화 시켰다. 이랬을 때 질량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니까 자윤학화했다는 거니까 뭐 기억보는 그냥 참이네요. 그죠? 가만히 놓았다는 거죠. 지면에는 B가 A보다 먼저 떨어진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자윤학화 운동할 때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 영향을 받잖아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F라고 하는 것은 힘은 R 제곱에 물체의 질량과 지구 질량. 요 값이 뭐야? 중력 가속도죠. G. 그러니까 이 중력 가속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모양이나 질량과 관계가 없어요. 중력은 질량에 관계가 있지만 중력 가속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져야 되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요게 중력이야. F가 중력이야. F는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 라는 것은 맞는 거야. 이게 중력이야. 중력. 요게 지금 질량이죠. M. 질량에 비례하니까 B가 A보다 크다. 이거는 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13번. 공을 수평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2초 후에 공의 수평 방향의 속력과 연직 방향의 속력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9.8m/s라고 하자. 이랬습니다. 그러면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수평 방향으로 던져서 공을 던져서 수평방향으로 던지면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지면이라고 하면. 그죠? 지면이라고 하면 이만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런 수평 방향이 있고 연직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해? 등속도 운동하죠. 등속도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요. 연직 방향으로 자윤학화를 한다. 자윤학화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력 가속도 G는 9.8m/s 제곱이잖아. 1초에 9.8m/s씩 빨라진다는 거야. 일제. 여기서 지금 이 공을 던졌는데 등속 직선 이 공을 던지고 나서 날아가는 공을 누가 쫓아가면서 힘을 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 한번 던진 것은 끝이야.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2초 후에 물어봤어요. 지금 3m/s로 던졌을 때 2초 후에도 수평 방향으로는 3m/s 해야 되고, 그죠? 연직 방향으로는 1초 뒤에는 9.8m/s로 움직일 것이고 2초 뒤에는 이거 2배만큼 움직이겠죠. 19.6m/s. 그러니까 요 2번이 참이잖아요. 그렇죠? 수평 방향으로는 그냥 저 3m/s 속력으로 던졌을 때 그냥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3m/s가 이렇게해서 연직 방향으로는 19.6m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죠. 다음 14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던지는 동시에 질량이 2kg인 물체 B를 A와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B는 2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대요.
그럼 얘는 몇 초 후에 지면에 도달하겠어? 얘도 똑같이 떨어지겠지. 자유낙하 운동에도 2초 뒤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2초 동안에 4m/s를 갔대. 그렇죠? 2초 뒤에 4초 동안에 갔대. 그러면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등속분도. 얘가 4m만큼 이동했대. V를 물어보는 거야. 몇 초 갔다고? 2초 갔다. 따라서 V는 2m/s라고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참이 되는 거예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B가 A의 2배다. 2kg짜리고 1kg짜리니까 이게 2배니까 중력이 2배만큼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지면에 도달했을 때 A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6m/s다. 야, 2초 뒤에 떨어진다 했죠? 2초 뒤에 떨어지면 1초에 3m/s씩 하니까 2초 뒤에는 6m만큼 이동했을 것이다. 이거 다 맞은 거네요. 그렇죠?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이 모두 다 참인 명제입니다. 다음 한 번. 수평한 얼음판에서 6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애가 있대요. 운동하는데 질량이 60kg의 선수 A가 앞에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40kg인 선수 B를 미는 모습을 나타냈고, 나는 B의 속력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래요. 2초일 때 A는 B를 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게 된다. 골라라. 밀면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 충격량은 같다는 거죠. 충격량은 같은데 같고 방향이 어때? 방향이 반대해야 되겠지. 그렇죠?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밀기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120kg/m/s이냐. 이 때문에 지금 그러면 B번, 니은번을 보기 위해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MV-MV0로 얘기할 수 있다. 질량이 지금 B에 대해서 물어보죠. B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질량이 B가 40kg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로 움직이고 있었어? 2m/s로 움직이는데 나중 속력을 먼저 써야죠. 나중에는 얼마가 됐어요? 5m/s가 됐잖아. 5 빼기 질량이 40kg이고 처음에 2m/s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에서 80 빼주는 거니까 120 이렇게 되죠. 120kg/s kg/s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어떻게 됐겠느냐?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밀고 난 후 A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으면 충격 F∆T는 MV-MV0인데 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했어. 그러면 A의 충격량은 이게 A의 충격을 마이너스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 반대니까. B가 이쪽으로 충격을 받았으면 A는 반대쪽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F∆T 쓰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 이래야 되겠지. 그 다음에 A의 질량이 60kg 곱하기 V 빼기 하기를 처음 속력으로. 그죠? 60 곱하기 6m/s로 갔잖아. 나중에 속력을 구하라 이랬으니까요. 나중에 속력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보면 이쪽에 360이죠. 360에서 120 빼니까 240 되고 60으로 나누니까 따라서 V는 4m/s라고 얻어지겠네요. V는 4m/s.
그래서 3m/s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지. 자, 이거 충격량 같아야 되니까 이거 틀렸고 이 명제. 이 명제는 참이고 이 명제는 거짓이잖아. 됐죠,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제해 있던 질량이 5kg, 질량이 5kg인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5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5초일 때 충격은 요거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5초까지는 50N에 받았다. 그럼 5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운동량의 변화량이 F 델타 T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F 델타 T는 MV-MV0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MV0. 그러면 이게 정지해 있던 이라 했으니까 정지해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지. 충격량은 지금 5초 때까지니까 50N만큼의 충격을 받았고 질량이 5kg짜리고 그때 V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V를 구하라. 따라서 V는 10m/s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지? 10m/s다. 참이네요. 10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10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150kg/s냐? 이 면적이 충격량인데 면적이 충격량이에요. 이 충격량은 여기가 50이었었고요. 50N였었고 여기 요 부분의 면적은 100Nm 이렇게 되잖아. 10초 동안의 충격을 150만큼 받았다는 거죠. 자, 니은번 보면 멈춰 있었어요. F 델타 T MV-MV0 멈춰 있으니까 이게 0이야. 근데 여기서 150 있죠.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잖아 지금. 이게 운동량의 크기잖아. MV 운동량의 크기가 150kg/s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 되는 거야. 0에서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제가 지금 이게 여기 150N 10초 동안에 물체가 0에서 10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150이라고 나와야 되겠지? 20N가 아니라 20N가 아니라 150N 이래야 되겠네요. 이렇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이 맞는데, 자, 선생님 좀 시간이 좀 바빠서 좀 급히 풀었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험 범위 중에서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 있던 DNA, RNA, DNA 얘기 있죠. 선생님하고 칠판에서 같이 그려봤던 거, 그것들도 그 부분도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과서 읽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 그리고 순환 관계에 있는 쪽은 이번에 출제하지 않았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